라면 먹고 싶은데 혈당이 무서워 참고 계셨다면 집중해주세요. 제가 일주일간 저녁에 라면을 먹고 20번 이상 혈당을 직접 재봤는데요. 라면에 밥까지 말아 먹었을 때 치솟았던 혈당이 이 음식 하나만 추가했더니 혈당이 뚝 떨어졌습니다. 무려 50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오늘은 참지 않고 안심하고 라면 먹는 방법, 왜 이렇게 먹어야 하는지 과학적 근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밥 먹을 게 마땅치 않을 때 라면만한 게 없습니다. 사실 반찬 핑계가 아니더라도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라면은 혈관 건강에 안 좋은 음식 중 하나인데요. 그럼 라면이 왜 이렇게 혈당을 치솟게 만드는 걸까요? 첫 번째로 라면 면발은 정제된 밀가루 덩어리입니다.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당으로 바뀌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데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혈당이 훨씬 더 치솟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라면 스프 속 나트륨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라면 스프 한 봉지면 하루 권장량의 70%가 넘습니다. 이 나트륨이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혈압까지 올라가는 거죠. 보통 라면을 먹을 때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버섯을 넣어라, 야채를 넣어라, 식초를 넣어라,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건강하지만 슴슴한 라면을 먹기보다는 맛있는 오리지널 라면이 땡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 콘텐츠에서 제가 직접 혈당을 재보면서 혈당 뚝 떨어뜨리는 라면 먹는 법을 찾아봤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라면을 일주일간 먹어가면서 혈당을 재봤는데요. 라면을 먹을 때는 맛있는 라면으로 통일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라면에 밥을 말아 먹는 경우에만 국물을 깔끔하게 다 먹었고, 나머지 모두 국물은 조금 먹고 버리는 것으로 통일했어요. 자, 혈당 실험 라인업입니다. 첫 번째는 라면만 단독으로 먹기. 두 번째는 라면에 밥 반 공기 말아서 먹기. 세 번째는 라면에 계란 넣어 먹기. 네 번째는 레몬수 먼저 먹고 라면에 계란 넣어 먹기. 다섯 번째는 양배추 샐러드 먼저 먹고 라면에 계란 넣어 먹기. 여섯 번째는 라면에 계란 넣어 먹고 식후 30분 운동하기입니다. 자, 시청자분들 우리 함께 6가지 중에 순위를 한번 매겨보시겠어요? 5등과 6등은 누가 봐도 명확해서 다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꼴찌는 라면에 밥 반 공기 말아 먹는 경우입니다. 식전 혈당이 110, 식후 1시간에는 169, 식후 2시간에는 147이 나왔는데요. 무려 혈당이 59나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라면이 탄수화물인데 여기에 밥까지 함께 먹으니까 혈당이 정말 크게 오르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그나마 밥을 반 공기 말아서 이 정도인데 만약에 한 공기를 말아서 먹었다면 더 높게 혈당이 올랐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5등은 라면만 먹었을 때인데요. 식전 혈당 98, 식후 1시간 후 133, 식후 2시간 후 121입니다. 혈당이 35 정도 더 올라갔는데요.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4등은 바로 식전에 양배추 샐러드를 먹고 라면에 달걀을 넣어 먹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식전 혈당 93, 식후 1시간 120, 식후 2시간 129가 나왔는데요. 사실 혈당을 낮추는 채소 중에 가장 좋은 건 깻잎, 케일,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류인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라면에 저 채소를 함께 먹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값싸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양배추를 식전에 먹는 걸로 실험을 했습니다. 혈당 데이터를 보시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효과가 레몬이나 운동만큼은 아니지만 분명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도 막아주었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정도의 효과도 분명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3등은 바로 라면에 달걀을 넣어 먹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식전 혈당 114, 식후 1시간 116, 식후 2시간 131이 나왔습니다. 달걀을 넣은 라면을 먹을 때는 달걀부터 먼저 먹은 후에 라면을 먹었는데요. 이때 노리는 효과는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먹은 후 탄수화물을 먹는 거꾸로 식사법이었습니다. 이 거꾸로 식사법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1시간 후 혈당을 보시면 116,
식사 전 114에서 겨우 2밖에 안 올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2시간 후입니다. 131로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달걀의 단백질과 지방이 위장에서 소화를 늦추면서 탄수화물이 천천히 계속해서 흡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간대는 낮았지만 2시간 후에 늦게 올라온 거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달걀만으로는 아쉽다는 건데요. 1시간 피크는 잡아줬지만 지속적인 혈당 관리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달걀에 이것을 더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다음 실험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등은 바로 라면에 달걀을 넣어 먹은 후 30분간 걷기 운동한 경우입니다. 식전 114, 식후 1시간 135, 식후 2시간은 109가 나왔습니다. 라면을 먹고 동네 마실한다는 생각으로 30분 정도 걸어줬는데요. 우리가 흔히 운동을 하면 근육이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당이 많이 소모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운동해라 아무리 강조하지만 사실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혈당 데이터로 확인을 해보니까 운동이 정말 혈당을 낮추는 특효약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건 이번 실험에서 유일하게 운동한 경우에만 식전 혈당보다 혈당이 더 낮아졌다는 건데요.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 연구에서도 식후 10분씩 걷는 것이 하루 한 번 30분씩 걷는 것보다 평균 혈당이 12% 더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걷기는 혈당을 최대 22%까지 낮췄다고 합니다. 식후 산책 효과가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마지막 대망의 1위입니다. 바로 식전에 레몬수 한 잔을 마시고 라면에 계란을 먹은 경우입니다. 제가 준비한 레몬수는 레몬즙 40ml, 물 210ml를 더해서 총 250ml 한 잔입니다. 이걸 쭉 들이키고 바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정말 놀라웠는데요. 식전 혈당은 107, 식후 1시간 119, 식후 2시간은 108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1시간 피크가 119밖에 되지 않고 2시간 후에는 108로 거의 식사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빠르게 회복된 겁니다. 사실 제가 이날 되게 궁금했거든요. 컨텐츠를 제작하다 보니 레몬수나 식초가 혈당을 낮춘다는 논문을 여러 번 접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레몬수를 즐겨 마시긴 했지만 실제로 혈당계로 확인해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시간 후에 혈당을 체크하자마자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보이시죠? 연기 아니고 진짜 놀란 반응입니다. 물론 말씀드리지만 일주일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했어도 매번 컨디션이 다르고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께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효과라는 건 제 몸으로 확인해 봤는데요. 자, 지금까지 실험 결과를 보셨는데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달걀 실험, 양배추 실험, 레몬수 실험에서 제가 공통적으로 사용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달걀을 먼저 먹고 라면을 나중에 먹었죠. 양배추 샐러드도 식전에 먼저 먹었고요. 왜 이렇게 순서를 바꿔 먹어야 할까요? 보통 우리는 라면 먼저 후루룩 먹으며 반찬은 나중에 먹게 됩니다. 하지만 거꾸로 식사법은 반찬 먼저 먹은 후 라면을 나중에 먹죠. 고작 순서만 바꿨는데 혈당에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2015년 미국 뉴욕 코넬 의대 루이스 아로네 박사팀이 당뇨병 전 단계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음식, 똑같은 양인데 먹는 순서만 바꿨습니다. A그룹은 빵부터 먼저 먹고 채소와 고기는 나중에 먹었고요. B그룹은 채소와 고기를 먼저 먹고 빵은 15분 후에 먹었습니다. 자, 결과가 어땠을까요? B그룹, 즉 거꾸로 먹기를 한 그룹은 식후 30분 혈당이 29% 낮았고 식후 1시간 혈당은 무려 37%나 낮았습니다. 순서만 바꿨는데 40% 가까이 차이가 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위장 속에서 그물망을 만듭니다.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위벽을 먼저 코팅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라면이 들어오면 탄수화물이 이 그물망을 통과하면서 천천히 조금씩 흡수됩니다.
반대로 라면을 먼저 먹으면 위장이 텅 비어 있으니까 탄수화물이 빠르게 쭉쭉 흡수됩니다. 혈당이 급상승하는 거죠. 2019년 일본 오사카 간사이 전력병원 연구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에서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낮았고 인슐린 분비는 30% 감소했습니다. 5년 동안 당화혈색소 개선 효과가 지속되었고요. 인슐린이 덜 나온다는 건 췌장이 덜 힘들어한다는 뜻인데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췌장이 지쳐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면을 드실 때는 계란이나 야채를 먼저 드신 후에 드시기만 해도 혈당을 큰 폭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1등을 차지한 레몬수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 실험에서 레몬수를 마신 후 혈당이 107, 119, 108로 거의 식사 전으로 돌아왔었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2021년 프랑스 파리 사클레 대학 연구팀이 17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흰 빵을 먹을 때 물만 마신 그룹과 레몬즙을 마신 그룹을 비교했는데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레몬즙을 마신 그룹은 혈당 피크가 30% 낮았고 혈당이 오르는 시간도 35분이나 늦춰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레몬의 구연산이 침 속의 아밀라제라는 효소를 억제한 건데요. 아밀라제는 탄수화물을 당으로 분해하는 효소인데 이게 억제되니까 탄수화물 분해가 느려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라면이 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늦춰주는 거죠. 2017년 유럽 임상영양학회지에 실린 메타 분석에서도 식초나 레몬즙 같은 산성 물질이 식후 혈당을 20에서 30% 낮춘다고 확인됐습니다. 하루 10에서 3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레몬수가 위를 자극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식초를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라면 국물에 식초를 한두 스푼만 넣으면 됩니다. 식초도 산성이라 같은 효과를 내면서 레몬보다 위 자극이 덜합니다. 게다가 면발도 더 쫄깃해지는 효과까지 있죠. 그런데 라면에 다른 걸 넣어서 먹기보다는 오리지널 라면 그대로가 맛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레몬수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권장하는 레몬수 레시피는 레몬즙 40ml, 미지근한 물 210ml, 총 250ml 한 컵입니다. 식사하시기 직전에 쭉 들이키고 바로 라면을 끓이기 시작하세요. 레몬이 없으면 시판 레몬즙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구연산이니까요. 마지막으로 2등을 차지한 식후 산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실험에서 30분 걸었더니 2시간 후 혈당이 109로 오히려 식사 전보다 낮아졌었죠. 이게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2013년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 연구팀이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A그룹은 하루 한 번 30분씩 걷기, B그룹은 매 식사 후마다 10분씩 걷기입니다.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었을까요? 매 식사 후 10분씩 걷기가 평균 혈당을 12% 더 낮췄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 걷기는 혈당을 무려 22%나 낮췄습니다. 왜 식후 산책이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우리 몸의 비밀병기 글럿4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근육세포 안에 숨어있는 포도당 운반책인데요. 평소엔 세포 속에 숨어 있다가 근육이 움직이면 세포 표면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혈액 속 당을 근육 안으로 쑥쑥 끌어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인슐린이 없이도 이게 작동한다는 건데요. 60대 이후에는 인슐린 분비가 줄어드는데 운동을 하면 인슐린 없이도 당이 내려가는 거죠. 특히 허벅지 근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허벅지는 우리 몸 전체 근육의 70%를 차지하는데요. 이 큰 근육이 움직이면 엄청난 양의 당을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식사 끝나고 설거지 하시고 10분에서 20분쯤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세요. 격하게 뛰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산책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식사 직후엔 조금 쉬셨다가 30분 후에 걷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혈당이 가장 높이 오르는 시간이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거든요. 바로 그 타이밍에 걸으면 혈당이 치솟는 걸 확 잡아줍니다. 저처럼 식사 전보다 오히려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직접 라면을 먹고 혈당을 체크한 결과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레몬수의 재조명과 운동의 필요성 느끼셨나요? 제가 라면을 좋아하는 편인데 일주일 동안 혈당을 재려고 라면을 먹으니까 이상하게 질리기도 하고 힘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혈당을 직접 재고 시청자들에게 보여드리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서 새롭게 도전해 봤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컴퓨터로 만든 가짜 의사, 가상의 인물들을 내세우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많이 하는 영상들 많아지고 있는데요. 건강방정식은 항상 저희 어머니께 보내드린다는 생각으로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댓글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